안녕하세요 여러분, 온케이 백호입니다. 오늘은 한국 웹툰의 대표작 나 혼자만 레벨업의 해외 성공 소식을 배경에 두고 이러한 한국 웹툰 시장의 발전과 함께 제 어린 시절 추억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간단한 뉴스 브리핑부터 시작할게요. 최근 공개된 애니메이션 나 혼자만 레벨업 시즌2가 일본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서 TV쇼 부분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콘텐츠가 일본 시장에서 이처럼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은 드문 일인데요. 이는 한국 웹툰의 글로벌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은 약한 헌터였던 주인공이 점차 강해지며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판타지 액션물로 원작 웹툰은 이미 세계 200여 개국에서 번역돼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화 이후에는 미국의 크런치롤을 비롯한 해외 플랫폼에서도 큰 인기를 얻으며 첫 화 공개 직후 좋아요 수가 40만 개를 돌파했다는 기록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작품의 성공 요인으로 게임적인 성장 구조, 세련된 작화, 그리고 보편적인 영웅서사를 꼽고 있습니다. 또한 웹툰이라는 형식이 영상화되면서 한국식 스토리텔링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처럼 한국 웹툰이 애니메이션으로 재탄생하며 글로벌 팬덤을 확장해가는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고요. 다음으로 제 추억을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요즘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한국의 웹툰을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웹툰을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도 쉽게 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 나 혼자만 레벨업 같은 작품은 일본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엄청난 반응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엄청 신기해요. 또 이상한 감정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는 만화라는 게 지금처럼 인정받는 문화가 아니었거든요. 그 시절 만화는 어른들 눈에는 공부를 방해하는 나쁜 거였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만화책을 본다고 하면 꼭 이런 말들을 했는데요. 그런 거 보면 공부 못한다, 뭐 폭력성이 짙어진다, 안 좋은 생각만 들게 된다. 어른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만화책을 몰래 숨어서 봤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공부를 당연히 잘한 건 아니고요. 뭐, 제 어렸을 때 경험담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하루는 그날따라 제가 너무 보고 싶은 만화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져가면 분명 혼날 게 뻔했죠. 그래서 저는 책을 사자마자 바지 위 벨트 채우는 부분 안쪽에 넣고 그 위를 옷으로 덮었어요. 그러면은 밖에서 봤을 때는 뭐가 없어 보이니까.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척 이렇게 집으로 들어갔죠. 그리고는 몰래 방에 들어와서 그 만화책을 폈을 때 그 짜릿함. 정말 잊을 수 없이 재밌었어요. 근데 꼭 그렇게 몰래 들어오는 것까지는 성공해서 몰래 보더라도 결국에는 부모님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결국에 걸려서 꾸중을 들었죠. 그때는 누구도 몰랐겠죠. 그렇게 사회적으로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던 만화라는 문화가 이제는 세상을 열광시키는 하나의 흐름이 될 수 있을 거라고요. 시간이 지나 만화가 인터넷 속으로 들어오면서 만화라는 말 대신 웹툰이라는 말을 쓰고 옛날처럼 직접 책을 손으로 넘기던 그런 방식 대신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새로운 웹툰이 등장하면서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야기를 즐길 수 있게 됐어요. 그때부터 웹툰의 대중화가 더 빠르게 시작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만화는 아이들이나 보는 것이라는 어른들의 시선은 어디 가고 이제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핸드폰으로 웹툰을 즐기면서 출근하는 어른들을 쉽게 볼 수 있게 됐어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 세대도 퇴근 후에 침대에 누워서 웹툰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이런 것처럼 웹툰은 이제는 더 이상 숨겨야 하는 취미가 아니라 하나의 정상적인 문화 그리고 산업이 되었어요. 저는 그 변화가 스마트폰의 대중화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단순히 기술력을 넘어 세대의 인식 또한 바뀐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림으로 이야기한다라는 행위가 이제는 예술이자 산업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레벨업의 성공을 보면 그건 단순히 스토리가 재미있어서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한국인의 정서 그리고 현대사회의 개인적 성장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약한 자가 강해지는 이야기, 꾸준히 노력해서 결국 인정받는 이야기. 그런 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한국 웹툰은 그런 보편적인 감정을 세련된 그림체와 빠른 전개, 그리고 감정선으로 전달해요. 그리고 그 방식이 지금 세계 시장에서 통하고 있는 거죠.
어릴 때 저는 만화책 한 권을 숨기기 위해 온갖 방법을 고민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전 세계에 공개하고 수백만 명이 동시에 그 이야기를 읽어요. 그게 바로 제가 느끼는 기적이에요. 이 변화는 한국 사회가 이야기와 상상력의 힘을 조금씩 믿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만화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하나의 언어로서 기능한다고 생각해요. 그림과 대사, 그리고 연출을 통해 누구나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반면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때 만약 제가 만화책을 숨기지 않는 그런 세상이었으면 지금의 웹툰은 더 빨리 성장했을까? 이거보다 더 크게?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때의 억압이 오히려 더 큰 상상력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숨겨야 했던 만큼 우리는 그만큼 상상 속에서 자유로웠던 거예요. 그 자유와 열정이 지금의 웹툰 산업을 키운 씨앗이 되었고, 그 씨앗이 이제는 전 세계에서 꽃을 피우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만화는 아이들만의 장난감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서 문화를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이야기와 언어가 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어린 시절의 작은 추억을 나눴어요. 바지 속에 숨겨두고 들어가야 했던 만화책 한 권. 그때는 몰랐어요. 그 작은 책이 이렇게 거대한 산업의 씨앗이 될 줄은요. 몰래 보던 만화가 이제는 세상을 바꾼다 라는 말로 마무리 멘트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온케이 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